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3,500포인트에 도달이 됐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 3,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의 이면에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요. 자,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4번째 박한샘의 이슈킹에서는요. 날아오른 SK 하이닉스, 정부도 돕는다라는 주제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과 반도체 더불어 국내 시장의 금산분리법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대한 앞으로 제시를 하는 방향성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4,000포인트가 명절을 지나면 연말 안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전체 주변 종목으로 수익률이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방송 지난 연초부터 제시했던 종합주가지수 3,500포인트 명절 전으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3,850에서 4,000포인트를 향해서 연말에 나갈 건데요.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과 이런 흐름들을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주도주들이. 그런 속에서 그 궤적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죠.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샘 알트먼 챗 GPT 알고리즘을 만든 오픈 AI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리고 옆에 이제 이정희 회장님 그리고 여기 SK 최태원 회장님 이렇게 같이 배석한 가운데 만나서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샘 알트먼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민간 산업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민간 산업은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미국의 AI 제국을 텍사스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주축은 누가 되느냐? 자본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돈을 대고요. 자본을 대고 그리고 그 시스템은 구축을 누가 하느냐? 데이터 센터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 알고리즘, 즉 소프트웨어는 누가 가동시키느냐? 바로 챗 GPT의 샘 알트먼이 가동을 시킵니다. 이거를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총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8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1차로 1,000억 달러가 이미 집행이 됐고요. 140조 원이 좀 넘는 돈이죠. 그리고 벌써 2차로 이번 연도에 벌써 1,000억 달러가 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조 원이 가까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1,000억 달러씩 증대해서 총 5천억 달러였는데 최근에 여기에 또 1,000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가면서 엔비디아는 또 오픈 AI의 무이결권 지분을 받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규모는 6천억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는 900조 원 이상,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절반 가까운 3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역이죠. 샘 알트만.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흐름은 손정희 회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샘 알트만의 오픈 AI,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 하드웨어적인 면은 바로 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진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샘 알트만이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HBM 반도체 칩이 부족한 거예요. HBM 반도체 칩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는 미국의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여기서 알고리즘 반도체라고도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애플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는 거의 시스템 반도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정도 시장이 더 커요. 자,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모든 반도체, 그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암홀딩스나 설계하는 거의 모든 반도체는 다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산은 누가 하느냐? 대만의 TSMC가 그것을 생산을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를 디램 반도체인데 이 디램 반도체를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거, 이렇게 햄 위로 쌓아 올린 것처럼. 요것이 이제 H200 반도체, 엔비디아의 칩셋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의 HBM. 그래서 이렇게 햄을 스팸 있잖아요. 스팸 캔 뚜껑. 딱 그만한 사이즈입니다. 007 가방 여러분들 명절 선물 때 하는 딱 그 사이즈예요. 그걸 하나로 해가지고 AI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를 결합해서 요거를 이제 H200이다. 혹은 블랙일 100일 200이다. 이렇게 해갖고 팔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의 서버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10개씩 모이면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소규모로. 경쟁력 있는 것은 한 한국 돈으로 1조 원 정도,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HBM 반도체 칩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 반도체 칩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2025년도 2분기 기준으로 62%를 전 세계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HBM 1, 2, 3 다 합쳐서 이거예요. 하이닉스는 HBM 3 거의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 2, 3급 이상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죠. 대신에 저기에 납품하죠. AMD. 따라서 그러한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하이닉스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샘 알트먼이 이번에 와서 매월 지금 자기네들한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90만 장의 웨이퍼가 필요하다. HBM 3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 시장의 70%가 넘는 양입니다. 그거 다 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더군다나 HBM 1, 2는 필요 없고요. 3급 이상.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4가 나오게 되는데 12단 이상. 그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하이닉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샘 알트먼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진 걸까요? 현재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하는 양만 갖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쟁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은 경쟁자가 생겼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2인치 웨이퍼 300mm 이상짜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이 점유율입니다. 생산 능력. 우리나라가 25%예요. 중국이 22%입니다. 타이완이 22%,
일본이 13%, 미국이 8%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00mm 이상급 웨이퍼는 이제 좀 큰 건데, 그러니까 12인치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5나노 이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10나노부터가 우리가 초미세 공정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두께의 반도체를 회로도로 설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7나노를 대량 생산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화웨이가 지난번에 기린 9000S의 스마트폰에 7나노 생산했다고 하는데 EUV가 아니라 MUV로 만들어냈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은 시스템은 5나노까 3나노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HBM은 HBM4 12단까지 가능합니다. 대만은 메모리를 안 하고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만 하죠. 엔비디아 칩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애플 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고부가 가치는 대만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저사양급이긴 하지만 전 세계 점유율로는 22%입니다. 미국은 겨우 8%밖에 안 되죠. 따라서 미국이 샘 알트먼의 챗 GPT가 중심으로 빨리 플랫폼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속도전이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인이 중요했어요. 우리 반도체 칩 갖고 있다 엔비디아의 H200, 블랙 200.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빨리 데이터 센터를 막 구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1년에 100억 달러씩, 한국 돈으로 14조 원, 15조 원씩. 그리고 애플, 테슬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지금 저기는 뭐 1년에 140조 원씩. 계속 쏟아부은 거죠, 돈을. 빨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누가 먼저 제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 체계가 전부 다 어떤 겁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다른 거 쓴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왜? 다 그걸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래서 챗 GPT를 중심으로 앞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AI 시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쓴 것처럼 안 바꾼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경쟁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최근에. 독점했던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알리바바의 AI 칩이 5나노짜리가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대량 생산이 지금 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2주 전에.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독점했던 시장에서 이제 시장은 계속 커지겠지만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혹은 아프리카라든가 혹은 유럽, 동유럽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칩을 비싸서 사지 못하는 이런 국가들은 요 알리바바 칩이 가격이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알고리즘을 자기들의 딥시크를 돌린다든가 하겠죠. 마치 스마트폰이 애플의 iOS 운영 체계와 한국의 삼성전자든 중국의 샤오미든 어떤 거든 애플 스마트폰이 아는 것은 다 안드로이드를 운영하죠. 구글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운영 체제를 누가 장악하는 문제로 빨리 지금 건너가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대만의 TSMC의 매출 구성표입니다. 고부가가치. 네. 칩이 60%예요. 100조 원을 팔면 60%는 고부가가치 스마트폰. 잠깐만요. 하이 PC, 컴퓨터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게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요건 애플은 대만의 TSMC한테만 공급을 받죠. 이건 엔비디아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몇 나노짜리가 쓰는가 봤더니 대만의 TSMC의 매출 구성에서 현재 반도체 칩 종류별로 5나노짜리가 36%, 2분기 기준입니다. 2025년도. 그리고 3나노가 24%, 7나노는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대만의 TSMC는 엔비디아 칩은 대부분 블랙웰은 3나노짜리를 쓰는 거고 H100
H100이나 H200은 5나노를 쓰는 거고, 애플 스마트폰도 기본 폰은 5나노, 맥스 프로 같은 경우 2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쓰는 겁니다. 7나노가 작년에 중심이었는데 지금 5나노가 이제 36%로 중심으로 갔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3나노가 중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1나노에서 2나노짜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여기 7나노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대량 생산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있으면 이제 근데 알리바바 칩은 5나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보시면 5나노와 그리고 3나노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 2분기 사이에 급성장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대만의 TSMC의 매출, 분기별 매출 실적표입니다. 즉 7나노짜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왜? 이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인텔, 미국의 반도체 전체가 8%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인텔 살리기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인텔의 이 텍사스에 있는 오클리코 공장입니다. 미국에 있는 오클리코 공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7나노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 보셨지만 대만은 지금 이미 3나노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5나노에서 3나노로, 삼성전자. HBM도 HBM3에서 이제 4 단계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연말 정도 되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아니라 이제 X100, X200 반도체 칩셋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의 12단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HBM4 12단 이상. 자, 그런데 그거를 빨리 해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하드웨어 시장에 뿌려지기 전에 빨리 저 플랫폼을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쓴 것처럼 오픈 AI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치 초창기에 콜라를 누가 먼저 빨리 뿌리느냐. 그래서 펩시콜라를 맛보게 하느냐,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는 것처럼. 개인 소비자 단계, 이제 기업형 AI에서 개인 AI 시대로 조만간에 건너옵니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대규모 속도전이기 때문에 이제 HBM 반도체가 양적 측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질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물론. 근데 그것을 욕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샘 알트먼이 봤을 때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밖에 없는 겁니다. 즉 중국 쪽에 이 제품이 건너가지 않게 하고 자기네들이 독점 공급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절반 이상 썼어요. 6천억, 5천억 달러 중에서 1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썼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1천억 달러 투자하니까 이제 앞으로 3천억 달러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드웨어는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를 이제 개인 시대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챗 GPT 지금 5가 나왔는데요. 이 5를 카카오의 무상 공급, 카카오를 이용하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버전을.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카카오는 5천만 명이 쓰잖아요. 일본에서는 라인이. 그래서 빨리 이걸 사람들이 써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 쓰는 것처럼 먼저 쓰고 그래야 그것이 그걸 중심으로 모든 문서나 플랫폼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 소비한테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과 또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따라서 현재 샘 알트먼의 저러한 전략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도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오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걸로 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폭등해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9.86%, 장중에는 무려 12% 넘게 40만 원이 돌파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샘 알트만이 요구한 대로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했을 때 리스크가 없느냐?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지금 돈도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을 연간 매월 참 90만 장 해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계약을 최종적으로 맺으면은 대한민국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HBM3 이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0%를 다 텍사스에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도 사실은 HBM만 납품하는 거지 실제 한 1000억 달러 정도 베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엔비디아처럼. 의미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딱 잘못하면 지금 이 샘 알트만의 저 제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호재도 될 수 있지만 3년 전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LG는 GM과 손잡고 공장 만들고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손잡고 미국의 2차 전지 공장 지었잖아요. 지금 다 과잉 생산이죠. 그 빛을 고스란히 LG와 포드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사우디의 네움시티 있죠. 거기도 5천억 달러 투자했죠. 사우디 빈살만 왕자님. 디지털판 네움시티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저가가 뿌려지기 시작하게 하고 그걸로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 쪽으로 지금 흐름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2차 전지 비즈니스가 한국은 미국에 베팅을 했었죠. 중국은 BYD가 그런데 결국은 전 세계 BYD와 CATL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떠났습니다. 최고 호황일 때. 약간은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구장창 지금에서 올라타서 올인하 했다가는 2차 전지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단기 슈팅을 짧은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종합주가 지수도 4,00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단기 투자를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주변의 종목들 또 다른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국내 종합주가시설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익률을 좀 더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진행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2차 전지처럼 이 샘 알트먼의 제안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리스크를 떠안는 것처럼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뒤늦게 올라타지는 마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명절 특집으로 날아오른 SK 하이닉스 정부도 금산분리법까지 해서 돕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